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스타렉스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좀 더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스타렉스 모양을 제가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해놨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지, 그리고 세부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차량이 입고가 되면 전체 탈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감재를 다 탈거해서 필요한 마감재는 다시 쓸 예정이고, 필요 없는 부분 다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마감재들이 없죠. 네, 이런 마감재들은 좀 더, 근데 다른 11인승이나 12인승 같은 경우, 9인승 이런 경우에는 마감재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쪽 부분에 그 공조기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제거를 하고, 그래서 차량의 그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히터라든지 그거를 쓸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일단 이렇게 모두 제거를 한 후에 간단히 청소를 하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단열을 마감을 할 거예요. 먼저 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틸 매트를 먼저 시공을 할 거고, 부틸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의 그 요철의 소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는 열반사 단열재를 이렇게 10T짜리를 시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시공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신슐레이션, 이 신슐레이션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그리고 뭐 소리를 흡음한다거나 뭐 방음, 그리고 단열까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합판이죠. 방수 합판을 12T짜리 방수 합판을 이렇게 시공을 할 거예요. 합판이 아마 방수 합판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바닥만 시공하는 건 아니고 벽면도 마찬가지예요. 벽면도 똑같이 시공하고, 팝업 텐트가 있으신 분은 따로 천정은 시공이 안 되겠지만, 팝업 텐트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천정까지 이렇게 시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죽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단열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단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한 후에는 단열이 다 들어갔으면 이제 제가 아마 여기에 이제 물탱크라든지 이런 사이즈를 이제 도면화해서 만들어야겠죠.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쪽 윌 쪽 방향에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인데 한 50리터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높이 제작을 할 거고, 그래도 이 차도 캠핑카이다 보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센서, 수위 센서죠. 수위 센서도 들어가고요. 청소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 그리고 물이 넘쳤을 때 빠져나올 수 있고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기 주입구,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밸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청수가 워터 펌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출수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차체에서 잘 고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될 건데 아마 치수 같은 것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몇 리터가 될지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바닥에도 오스탱크, 오스탱크를 설치를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여기 설치 제가 한 거는 이거는 스테인레스는 아니고요. 굳이 5스톤까지 스테인레스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격을 좀 더 낮추려고 이 부분은 이런 제품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건 35리터짜리고 크기를 봐서 75리터, 70리터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오스통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35리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35리터짜리 오스통 이렇게 이쪽 부위에 이렇게 설치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이즈하고 이렇게 잰 후에다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커스텀해서 주문해야겠죠.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다른 벽면을 이제 마감을 해야겠죠. 벽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부틸 매트, 그리고 단열재, 그리고 신슐레이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 마감을 이렇게 할 거예요. 벽 마감을 이렇게 전체로 벽 마감을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벽 마감이 들어갈 거고요. 네, 대략 이런 식으로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창문 쪽은 조금이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이쪽은 제가 수납함을 만들 거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벽을 마감을 할 거고, 근데 이쪽 앞쪽도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디 있죠? 네, 이렇게 문까지 다 마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마감을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인조 가죽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마감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실 벽을 네, 여기 이제 마감을 해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마감을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이쪽에 청수 주입구가 아마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디자인을 할 거고, 그 치수는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화장실 벽을 세워야겠죠. 이렇게 화장실 벽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화장실 벽을 세우고, 잠시만요. 네, 거실벽도 세우는데 여기가 좀 이제 변형이 됐는데, 이렇게 아크릴 창문을 추가할 예정이에요. 아크릴 창문을 추가하는 이유가 몇몇 분께서 의견을 좀 주신 건데, 뒤쪽을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벽면에 이렇게 아크릴판을, 투명 아크릴 창문을 만들어서 차를 세워 놓고 뒤에도 볼 수 있게, 뒤에 트렁크를 열고 밖에도 볼 수 있게, 좀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창문을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당연히 변기가 들어가겠죠. 화장실 가장 중요한 변기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변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변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서비스 도어가 있어서 이쪽에서 쉽게 밖에서 뺄 수 있도록 이쪽에 서비스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원래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디자인은 이쪽이 사실 그 소파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가 그래도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는 수납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수납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쪽은 네, 먼저 여기 이쪽엔 앞에는, 저 앞쪽에 보이는 이쪽은 옷장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옷장은 크진 않아요. 상당히 뭐 크기가 작게 만들 거라서 아마 옷이 한 벌, 겨울철 옷이 한 벌이나 두 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렇지만은 길이는 꽤 긴 길이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옷장이 들어갈 예정이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위쪽에는 이렇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수납장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네, 수납장 형태로 들어갈 거고, 크기는 크진 않아요. 그래도 조그만 물건들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실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쪽도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설치가 될 거예요.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6리터짜리고 실제로 6리터라고 하지만은 찬물하고 섞어서 쓰기 때문에 6리터는 아니고, 뭐 한 사람이 샤워할 수 있을 만큼의 온수는 충분히 나오고, 겨울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위치만 이렇게 켜면은 바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괜찮은 제품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제품으로 6리터짜리를 할 예정인데, 어떤 분은 10리터짜리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0리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상당히 커요. 여기 전체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크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물론 펑펑 쓰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 차량에는 6리터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6리터짜리 온수기, 전기 온수기예요. 전기 온수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벽이 하나 더 마감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벽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 좀 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디자인한 거는 이쪽에 이제 서랍장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또 선반이 있고, 이쪽은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여기가 화장대 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대. 그리고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떻게 마감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금 멋있는 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는 외주 업체에 문의해서 가능하면 하는 거고, 불가능하면 이런 다른 과거와 같은 그런 재질로 마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은 약간 유리 같은 형태의 그런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뭐냐면 화장대로서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쭈그려서, 물론 이제 팝업 텐트가 있으신 분들이야 서가지고 화장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팝업 텐트를 설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의자입니다. 간이 의자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얘네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벽은 지금 아주 조금의 공간이 더 남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터펌프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워터펌프가 설치될 예정이고, 그래도 이게 캠핑카 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뭐 스타렉스처럼 그냥 저기 주방에서만 간단하게 수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기를 통해서 화장실로, 그리고 네, 이쪽에 위에도 뭐가 있죠? 싱크볼이 있죠. 싱크볼. 잠깐만요. 네, 싱크볼이 어디 있죠? 싱크볼, 화장실, 네, 안 보이네요. 화장실, 네, 이렇게 싱크볼. 그래서 여기저기서 물을 쓰기 때문에 정말 그 모터홈처럼 이렇게 분배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비도 쉽게 가능할 수 있게 이쪽에 좀 접근이 쉬운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벽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마감이 될 거고, 아마 이쪽에도 조그만 문을 제가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쪽은, 그리고 간단하게 뭐 낚싯대 같은 걸 걸어 놓을 수 있게 하면 좋겠죠. 이쪽에 이렇게 세워서 긴 낚싯대 같은 것도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그만, 그게 공간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크기는 작지만 거의 모터홈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된 부분은 이쪽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확인되시죠? 이쪽이 다 이렇게 변경이 됐고, 화장대 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뭐 간단한 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죠. 여기 위에 이 선반들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없애고 보여드릴게요. 선반 네, 일단은 이렇게 여기 의자도 일단은 삭제를 할게요. 꽤 이제 이런 공간이 이제 남았는데, 실제로 여기 화장실이 차지하는 공간은
제가 보여드리면은 실제 차를 보면은 지금 화장실 공간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창문 이 정도, 휠 베이스 한 반 정도, 이 정도의 공간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꽤 적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정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에 당연히 침상 소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딜까요? 네, 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지금 해놨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형태의 그런 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하고 좀 바뀐 게 이쪽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추가된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침대 또는 겸 소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침상을 변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침상을 변형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는 이제 배터리 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터리가 이쪽 부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전기 제품들은 이쪽으로 다 설치가 될 거고, 전기 제품이 있기 때문에 발열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서랍, 왜냐면 이거를 위로 들었다가 빼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서랍장 형태로 만들 예정이고,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랍장을 완전히 크게는 못 만들었고, 이 다리 부분은 빼고 이렇게 서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남는 서랍장 옆에 남는 공간, 네, 간단하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도 이 뚜껑을 열어서, 네, 이 뚜껑을 열어서 마찬가지로 수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뚜껑을 열어서 수납할 수 있고, 여기는 무시동 히터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가 디자인을 했고, 기본적으로 한 명 정도는 뭐 물론 완전하게 누울 수는 없어요. 길이가 그렇게 완전히 긴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600, 1700 정도 나올 거예요. 물론 실차량을 보고 제가 해봐야겠지만 17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단 싱크대, 이제 이쪽에 있는 싱크대가 들어갈 공간이죠. 싱크대 어디 있죠? 싱크대. 네, 싱크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싱크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싱크대는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이렇게 서랍장 있고, 전자레인지 20리터, 그리고 쿡탑 1구짜리 쿡탑하고, 그 다음에 싱크볼, 수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42리터짜리 DC 냉장고가 이렇게 있어요. 뭐 디자인은 살짝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벤트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조금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부탄가스 이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사용해서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쪽이 약간 좀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 부분은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당연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벽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벽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벽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벽장을 넣으셔도 되고, 벽장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벽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침상을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많이는 차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대략 한 10cm 정도 차지하니까 이거를 빼면 조금 더 넓게 쓰는 거고, 한번 제가 크기를 대략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쪽 벽면에서 여기 벽면까지가 1450 정도가 나와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데 빼고 끝에서 끝이에요. 그 정도가 1450 정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는 1066, 1100이 조금 안 돼요. 가장 이제 짧은 공간이고, 이제 이 벽장을 치웠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략 그런 길이가 나옵니다. 한 1200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제가 잘못 쟀네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6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벽장을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TV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TV를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27인치 TV가 어딨죠? TV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원래 여기 창문을 크게 이렇게 사실 구멍을 놨는데 지금은 여기 브라켓이 들어가야 돼서 제가 이쪽 보시면은 이 브라켓을 설치할 수 있게 벽 마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TV가 이렇게 설치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죠.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 공간에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고, 만약에 두 분이서 식사하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쿠션을 올려서 두 분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 뭐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해 놓으시고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침상을 변형해 놓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 침상을 변형해서 쓰셔도 되고, 나는 뭐 복도를, 특히 팝업 텐트가 있으신 분들은 복도로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서서 이제 요리도 하고 서서 화장실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팝업 텐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어 놓고, 팝업 텐트가 없으신 분들은 빼놓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를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공간을 메꿀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이 테이블은 사이즈를 제가 안 맞춰놔서 그런데 사이즈 맞게 하겠죠.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확장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장판을 올리면은 침상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침상은 변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침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좌석을 이렇게 앞으로 이 운전대 앞에까지 이렇게 밀어서 침상을 변형하시면은 침상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차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3D로 작업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다른 부분 없고, 물론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차를 봐야지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지만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 실제로 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좌석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보통 좌석을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뒤로 빼서 쓰시겠죠?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 쓰시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출입구가 이렇게 좁은 거 보이시죠? 출입구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치만은 이제 세우실 때는 실제로는 이 좌석을 회전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뒤로 빼시면은 이렇게 출입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출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걸 돌려서 4명이서 식사도 당연히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취침이 사실 뭐 팝업 텐트가 있으면 4명까지는 가능한데, 그렇지만 승차 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같이 여기서 취침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스타렉스 차량에서는 가장 모터홈 같은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빨리 연락 주시면은 저랑 상담하시고 견적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작 기간은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할 예정이고, 저는 한 대만 받고 한 대만 제작을 할 예정인데, 아마 처음에는 한 대만 받고 그 이후로는 여유가 된다면 이미 이제 이런 도면들이 다 그려지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 버전의 스타렉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제가
감히 말하지만은 정말 정말 최고의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 차에서 뽑을 수 있는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항상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상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